그러니까 ISA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막 뜯어 고칠 만큼 좋아요. 아, 다시금 또 짜야 돼? 안녕하세요, 박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던 ISA의 뭐선 말이고 영상입니다. ISA에 관한 댓글 문의 중에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댓글의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좀 반성했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알아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선 말이고 시리즈에 쳐내고, 그 다음에 댓글로 문의 주셨던 진짜 업무적인 것들 많더라고요.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Q&A 영상 따로 하나 만들려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눠서 안 하면 난이도가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초보적이어서 민망한데,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게 포인트잖아요. 아니 이게 원래 세금이 얼마길래 이게 얼마나 좋다는 거지? 세금이 원래 얼마냐고요? 네. 어, 원래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 네. 혜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느끼잖아요. 네. 근데 원래 세금을 모르니까 이 혜택이 좋다는데 감이 안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생각해보면 월급 받고 내는 그런 세금들 말고 금융 투자할 때 내는 세금들이 얼마인지를 대충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 간단해요. 예적금 해봤죠? 예적금 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이 아니라 100만 원을 벌면 여기에 항상 들어봤죠? 15.4를 곱하죠. 그러면 내 계좌 속에 들어오는 거는 항상 84만 6천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15.4는 항상 떼는 거예요. 이거는 이자 배당 소득세라고 외우면 되거든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에 붙는 거죠. 원금은 내가 10만 원을 넣었든 뭐 100만 원을 넣었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번 수익,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항상 내요. 근데 그 세금 요율이 예를 들어서 편하게 벌면 그럼 좀 많이 내요. 네.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벌면 가장 평범하게 내고, 힘들게 벌면 작게 내요. 공평하네요.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로또로 돈 벌면 세금 얼마나 내요? 엄청 30% 넘게 낼걸요? 30, 40%? 그렇게 내죠. 그러니까 엄청 높게 내죠. 약간 불로소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는 게 있죠. 근데 딱 중간 제일 기준이 평범하게 돈을 벌면 내는 거는 항상 15.4%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들어본 이 숫자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뭐 펀드를 하든 뭐 상품을 하든 보통 우리가 돈을 벌면 15.4 내는 게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아 쓴 사람들, 그러니까 노력이 가미된 거죠. 불로소득과는 약간 반대 개념. 찾아 쓴 사람들은 이제 절세를 하게 해주죠. 여기에 들어갔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 옛날에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게 있었고,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이제 IRP도 들어가고, 이런 절세 계좌들, 옛날에는 세금 우대 계좌라는 그런 것도, 종합저축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 ISA라는 게 떡하니 생기고 힘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5.4를 항상 내는데 그거를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 계좌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댓글 중에 봤는데 네. 주식은 세금을 안 내는데 네. ISA로 주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서 해볼게요. 자, 일반 계좌 그리고 ISA 계좌로 해가지고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적어서 해볼게요. 먼저 일반 계좌에서 RP를 샀어요. 예금이라고 예금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주식도 샀어요. 근데 RP에서 나중에 누적적으로 내가 번 돈이 200만 원이 됐어요.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약간 여기는 성격이 두 개가 있죠. 그동안 내가 배당을 받은 게 50만 원이 있었고, 차익,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게 200만 원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자죠. 네. 이자 소득세 떼야죠. 네. 세금을 냅니다. 자, 배당 여기에도 15.4 떼죠. 네. 요거. 차익, 이거 비과세죠. 자, 이게 일반 계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돈을 번 거는 내고 차익은 비과세. 이걸 똑같은 거를 IS에서 만약에 그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네네. 그러면 자, 200 요거 ISA는 손익 합산한다 했잖아요. 다 합쳐야 되잖아요. 네. 자, 200 합칠게요. 자, 배당 50 합쳐야겠죠. 네. 돈 번 거니까 합쳐야 되죠. 근데 차익 200 이거는 안 합쳐요. 왜요? 돈을 번 거는 우리가 ISA에서 쓰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 포함을 안 시켜요. 아, 주식은요? 네,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만? 네. 펀드도?
펀드도 펀드 안에 주식만 들어있는 펀드는 아. 주식이라 동일하게 보고 포함을 안 시켜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250번 거죠. 네. 그러면 200만 원만큼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50만큼 넘어서는 50만큼은 9.9만 대죠. 네. 이게 ISA 혜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자 봐요. 주식도 섞어서 했는데 주식에서 벌었다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죠? 네. 문제는 ISA 계좌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는 손실이 났을 때거든요. 주식이 플러스가 난다면 어차피 비과세가 되니까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나에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네. 주식을 하는 게. 근데 주식은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마이너스 났어요. 이제. 일반 계좌에서 마이너스 났어요. 자 그러면 이 200만 원의 수익을 RP에서 났다면 수익 합산 200만 원 더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배당은 50만 원 더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차익은 아까 안 더했죠. 네. 손실이 나면 더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만 원만. 비과세잖아요. 이거. 아. 비과세가 네. 되는 거죠. 봐봐요. 일반 계좌에서 했으면 지금 250 번 걸로 하고 세금을 냈어야 되고 요거는 그냥 슬픔이잖아요. 네. 근데 ISA에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어차피 비과세니까 비과세 해주고 네. 손실이 나면 IS 안에서 했으니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손익 합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여기 안에서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구나 생각해버리면 돼요. 만약에 주식에서 1000만 원이 났다. 너무 슬프지만 1000만 원이 났다. 아, 나 ISA의 비과세 한도가 1200만 원이구나. 다른 거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아,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 나면 원래 비과세인데 여기서 분리해지는 거 없죠. 네. 주식에 손실이 나면 원래 슬퍼야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그게 오롯이 혜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에서 하면 무조건 혜택이 있는 거죠. 그거의 그 연장선상인데 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3년 딱 지나면은 최대 5년이 지나면은 얘를 해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하기 좋은 투자 상품만 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은 맞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ISA 계좌에서 이 계좌를 3년 운용했든 만기 연장을 해가면서 5년을 했든 7년을 했든 어쨌든 이 계좌를 딱 해지할 때는 그 기간 통틀어서 수익과 손실이라는 게 계산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때. 네. 그러니까 결국 ISA는 3년이 지난 언젠가의 시점에 해지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네. 그 말인 즉슨 내가 여기 안에서 엄청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팔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불리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거기서 나오는 배당은 계속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만약에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손실이 났다면 그냥 합산해서 혜택도 있을 거고 플러스 나 있다면 세금 없이 다시 팔게 되니까 결국은 끊어주긴 해야 돼요. 이게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 새로 만드는 게 좋죠. 해지를 하고 새로 ISA를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상품들을 싹 판 다음에 네, 개설을 해서 새로 싹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사야 돼요. 아, 근데 그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ISA 계좌에서는요.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뭐 ETF 이렇게 영속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만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젠가 쫙 팔아주고 쫙 사면 돼요. 근데 오히려 만기가 있는 것들, 예금, ELS 그리고 ELB 이런 만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요거는 영속적이죠. 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사야 되는 거고 만기가 있는 것들은 어중간하게 가입하면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를 맞춰서 매수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 만기예요. 근데 이걸 ISA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ISA 전용 만기 1년짜리 이런 걸 막 만들어줬어요. 여기 안에서 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준다면 어차피 예금은 1년짜리 있을 거고 ELS도 가입을 막 한 시점이라면 3년짜리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시간 좀 지난 시점이다. 그러면 1년짜리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있으면 활용하면 좋고 ELB도 만기 짧은 게 나와요.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3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3년을 넘겼다. 그럼 넘긴 시점에서는 언제든 매도하고 해지할 생각을 하는 게 좋죠. 적당한 선에서 끊고 새로 개설하는 게 나한테는 비과세 2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개념이 되니까 새로 여는 게 낫죠. 해지하면 바로 다른 데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네. 아, ISA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과거의 ISA 여러 번의 계정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ISA는 되게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안 좋게 될 가능성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면서 자, 지금의 ISA가 됐잖아요. 엄청 많은 게 좋아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평생 한번 쓸 수 있는 카드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닥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했던 건데 지금은 평생 할 수 있어요. 계속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3년마다 하나씩 만들자. 동일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는 게 낫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서는 내가 특수한 목적에 쓰고 또 한 번 만들어서는 연금에다 밀어버리고 또 한 번은 만들어서 연금에도 넣고 내가 쓰기도 쓰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ISA는 평생 쓸 수 있는 진짜 서민들 위한 국민 계좌가 된 거예요. 활용하기 너무 좋게 됐어요. IRP 연금저축만큼 이제 누구나가 스스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는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틀 수 있다 했잖아요. 네. 1년 동안의 한도가 있지만 그 한도가 2월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1년 동안 우리는 2천을 넣을 수 있잖아요. 2천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안 넣었다면 그 다음에 4천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때도 안 넣었다면 그 다음에 6천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설은 언제든지 빨리 해두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투자를 시작을 하더라도 개설은 지금 해놓는 게 좋아요. 돈을 안 넣더라도요? 네. 아, 네네. 왜냐면 그래야 3년이 되는 시점이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2년째 될 때 준비를 시작을 해서 나는 1년만 썼어요. 6천만큼 한도로 1년 동안 열심히 쓴 다음에 3년만 지나면 해지할 수 있죠. 혜택 받으면서 해지하고 또 만들면 되니까요. 2월이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최대 5년 동안 계좌를 계속 해놓고 만약에 5년 동안 묵혔다. 그러면 5년째 될 때 쓸 수 있는 한도가 1억짜리 계좌가 돼요. 그럼 1억을 한 번에? 네, 1억 한 번에 넣어줘요. 1억 한 번에 넣었어요. 그리고 투자를 확 했어요. 수익이 확 났어요. 확 팔았어요. 그리고는 해지했어요. 혜택도 받으면서 그걸 또 연금으로 보낼 수 있기까지 하잖아요. 그냥 일단 만들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계속 2월이 되니까. ISA가 지금 날린 많은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재개설이 가능한데 3년만 넘기면 되는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도는 그냥 2월 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지금 열어두면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ISA 계좌 내에서 특별히 하기 좋은 투자 상품 혹시 추천하시는 거 있으세요? 약간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ISA에서 뭐 주식형 펀드 반에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사실 그게 진짜 애매한 게요. 영상에서처럼 어떻게 해도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 열었어요. 예금만 담아요. 네. 보통 예금만 담으시는 분들은 뭐 ELB 담으시고 저축은행 예금 담으시고 이렇게 담으시겠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하. 네. 이것만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ETF 그리고 주식, 펀드 이것만 섞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기 리츠 그리고 인프라 펀드, 선박 펀드 이런 거 다 담아져요. 금융상품 다 담아져요. 근데 이거 증권사마다 다 다른 거죠? 알아봐야 되죠, 개인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담을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담는 절차 같은 게 증권사마다 너무 달라요. 자, 이런 걸 다 담죠. 그러면 여기서 안에서 발생하는 손익합산 전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3년 지난 시점에 딱 봤는데 너무 안 좋다면 그냥 만기 연장해서 좀 더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간의 배당과 수익이 충분히 봤다면 또는 그 상태에서 이제 전량 매도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득인 상황이 생기기가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또 해지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우리가 연봉은 한계가 있잖아요.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연금저축하고 IRP를 하고 있는데 네. ISA까지 해야 되면은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한 게 이거겠다. 그렇다. 자, 연금들 우리 진짜 많이 배웠는데 네. 이거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ISA가 생겼어요.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얘가. 이걸 하려면 이걸 줄여야 되나? 네.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이 많이 반영될 것 같긴 한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요거는 거의 만개 없다 생각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네. 얘는 우린 3년이라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느 정도 목적을 둔 자금 활용 용도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노후 준비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담아지잖아요. 또. 자, 그러면 어렵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은요. 이 담을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연금 우선. 연금 1순위 무조건. 연금 먼저 채우는데요. 연금에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 400 채우는 사람들 있죠. 네. 400만 채우고 있다. 그러면 ISA는 그냥 내가 주식하는 계좌, 적립식으로 쓰는 계좌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소득이 좀 있는 편이어서 연금에 400 넣고 IRP에 300까지 넣어서 700을 넣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주식까지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ISA 본격적으로 더 채워가지고 넉넉하게 채우는 거죠. 넉넉하게 해가지고 추후에 만기 자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천 정도 나올 수 있게 몇 년 후에 그러면 그 중에 또 이만큼 덩어리만큼은 떼서 연금에다가 또 붓고 나머지는 세제 혜택 보면서 세제 출금하고 그럼 또 만들고 또 연금에 붓고 그러니까 연금이 이미 차 있는 사람이라면 ISA는 다른 투자를 다 하는 주력 계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연금을 채우기에도 쉽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럼 저는 연금을 채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연금 먼저? 네. 알겠습니다. 혜택을 떠나서요. 만기 3년이잖아요. 네. 3년 지나고 목돈이 모여서 나왔어요. 그럼 연금을 잘 안 넣게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약간 ISA는 뭐 내가 전세 자금을 모아야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현실에 맞게 금액 목적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얼마 이상 만들어야겠다 이렇게요? 네, 그냥 심플하게 나는 연금은 매달 34만 원 붓는 사람이고 네. ISA라는 게 생겼으니 나는 여기에 매달 20만 원씩 그냥 3년 딱 모으겠다. 아. 또는 나는 ISA는 따로 5년 정도 잡고 네. 나는 여기서 한 2천 정도를 모으겠다. 그런 그냥 금액의 목적.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안 세우잖아요. 네네. 연금에다가 2천만 원을 넣어놓고 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단기를 위해서 장기 상품을 줄이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혜택을 떠나서 나는 연금에는 매달 34만 원 붓는 사람, ISA는 목적 자금 모으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마늘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래 만약에 월 100짜리 아, 네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네. 갑자기 ISA가 나타났잖아요. 네. 난감해요. 난감하죠. 많은 분들이 또 고민되실 게 여기 안에는 지금 포트폴리오 투자도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주식도 들어있죠. 네. 연금도 들어있잖아요. 연금은 유지, 연금은 그대로 유지. 그 중에 내가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ISA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내가 했던 것 중에 자산 배분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오기에 괜찮고요. 주식 있죠. 개별 주식. 네네. 개별 주식 투자도 그대로 가지고 오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금 또 짜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번거롭지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구현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미 많이 들어있다면 사실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요. 여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뭐 3년에 목적 자금 얼마 세워놓고 여기에 따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ISA에 대해서 제가 Q&A를 정말 길더라도 진짜 다 끌어모을 생각이에요.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이 되더라도 댓글로 올라온 것 중에 공유하면 되겠다 싶은 거는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나오면 좋겠죠. 따라하기. 왜냐면 ISA 계좌를 서민형으로 개설하려면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빙 서류도 비대면으로 돼요. 안 된 데도 있는데 돼요. 돼서 그 절차도 특이하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따라하기도 만들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모든 곳에 이벤트가 다 나온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끝장전 영상도 만들 거예요. 영상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ISA 관련 영상이. 이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계좌가 너무 좋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만들어서 ISA로는 나올 수 있는 때까지는 우선은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요즘 왜 댓글을 못 다시는지. 너무 슬픈데 원래는 댓글 되게 열심히 다셨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댓글을 다는 거를 즐겼어요. 살면서 누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겠어요. 그죠? 네. 너무 고맙고 또 물어보셨을 때 그거 답할 수 있는 걸 찾거나 증권사로부터 물어봐 주는 거 그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다는 걸 보통 2시간 정도 달았거든요. 하루에. 나중에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즐겼어요. 나중에 6시간 정도 돼도 안 달리는 거예요. 최대한 달 수 있을 때까지는 달겠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을 너무 더디다. 오히려 영상을 하나 더 올려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한순간에 결심을 했죠. 댓글이 아니라 영상이 좀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소통은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더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준비하고 있는 건 Q&A를 끝없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댓글을 말로 풀어갈 수 있는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만드는 영상과 전혀 정보에 대한 차별화는 없이 정말 끝없이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나면 대대적으로 공지를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